자, 키워드 11, 무역결제, 화환 신용장과 UCP 600 파트입니다. 먼저 155페이지 1번 보시면 1번 양도 가능 신용장에 대한 문제죠. 그 양도 가능 신용장과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 credit may be transferred in part to more than two second beneficiaries even though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are not allowed. 신용장은 분할 어음 발행 또는 분할 선적이 허용되지 않아도 둘 이상의 제2 수익자에게 분할 양도 가능하다. 틀린 내용이죠. 자, 양도 가능 신용장은 뭐죠? 제1 수익자의 요청으로 제2 수익자에게 단 1회 안에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하죠. 자, 근데 이때 제2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신용장 양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단 조건이 있죠. 그게 뭐죠? 분할 어음 발행과 분할 선적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둘 이상의 제2 수익자에게 신용장 양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분할 어음 발행 또는 분할 선적이 허용되지 않아도 둘 이상의 이 수익자에게 분할 양도 가능하다는 1번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양도 신용장은 제1 수익자 요청에 따라 어떠한 후속 수익자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 양도될 수 있죠. 양도 가능 신용장은 제1 수익자로부터 제2 수익자에게 단 1회 안에 양도 가능한 신용장이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1 수익자로부터 신용장을 양도받은 제2 수익자가 후속 수익자, 즉 제3 수익자에게도 신용장 양도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제1 수익자로부터 제2 수익자에게로 단 1회 양도만 가능하죠. 자, 2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신용장 양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양도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신용장이 양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상에 반드시 transferable이라는 양도 허용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 보시면 양도 신용장은 감액 또는 단축되어서는 안 되는 신용장 금액을 포함해서 신용장의 제외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틀린 내용이죠. 뭐가 틀리죠? 양도 신용장에서의 신용장 금액은 감액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신용장 양도 시에는 신용장 금액, 단가, 유효기일, 그리고 서류 제시 기일 및 선적 기일이 그 전부나 일부가 감액 또는 단축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신용장 금액도 신용장 양도 시에 감액될 수 있는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22번 보시면요. 22번. 자, 이 문제는 주어진 지문의 상황에서 확인은행이 취해야 할 적합한 행동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보시면요. 수익자는 연지급 화환 신용장에 의거하여 일치하는 서류를 확인은행에 제시한다. 그리고 수익자는 확인은행에 선적 서류를 매입하고 그 인수를 대가로 대금 선집을 요구한다. 라는 내용에 비춰봤을 때 확인은행의 행위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A 보시면 Obtain the issuing bank's agreement prior to paying the beneficiary.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 전 개설은행의 동의 취득. 틀린 내용이죠. 자, 확인은행은 뭐죠? 확인은행이란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권 요청에 의해서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해주는 은행이죠. 다시 말해서 확인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서 신용장의 확인 보증 그리고 독립적
지급 확약을 약속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하죠. 따라서 그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환원의 지급, 인수, 매입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은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 전에 굳이 개설은행의 동의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B 보시면 refuse the beneficiary's request while undertaking to pay at maturity. 만기 지급 조건으로 인수 시 수익자의 요청. 자, 수익자의 요청은 뭐죠? 지문 보시면 확인은행에 선적 서류를 매입하고 그 인수를 대가로 대금 선집을 요구한 거죠. 그 수익자의 요청을 거부한다. 맞는 내용이죠. 왜죠? 이 내용에서 전제 조건으로 뭐가 있죠? 만기 지급 조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따라서 대금 선지급은 불가하겠죠. 자, 10번 보시면 prepaid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연지급 인수 대금의 선지급. 뭐 만기 지급 조건 등과 같은 그 전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연지급 신용장 하에서의 그 연지급 인수 대금은 선지급이 가능하죠. 자, D번 보시면 obtain an agreement for recourse to the beneficiary. 수익자에 대한 상환 청구 동의 획득. 틀린 내용이죠. 자, 그 신용장이 확인은행에 의해 매입에 의해 사용 가능할 경우에 그 확인은행은 그 소구권, 즉 상환 청구권 없이 그 매입을 행해야 하죠. 그래서 D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번 B와 C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161페이지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주어진 지문과 같은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조건의 환원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죠. 지문 해석 한번 해보시면, 자, 선적일 기준 30일 결제 환원 지불 조건으로 기한부 환원이죠. 약 4만 달러 금액의 화환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2016년 9월 1일 발행된 38,000 달러 금액의 선화증권을 비롯한 선적 서류는 2016년 9월 22일 제시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2016년 9월 1일은 선화증권 발행일이고요. 그리고 2016년 9월 22일은 서류 제시 기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될 사항이 있죠. 이게 뭐죠? 이 그 지문상의 신용장 금액과 선화증권 금액이 다르죠. 이게 가능한가요? 자, 가능하죠. 어떤 경우에? 자, 신용장 금액의 about, approximately, circa 등의 용어가 붙은 경우에 한해 그 신용장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선적서류나 환원 발행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 내용은 UCP 639조 A항에 기재된 내용이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어진 그 지문의 보기 A 보시면 30 days from 1st September 2016 for approximately 4만 달러. 자, 2016년 9월 1일 기준 30일 결제 조건 약 4만 달러 상당. 자, 틀린 내용이죠. 뭐가 틀리죠? 선화증권 가액, 이게 얼마죠? 38,000달러죠. 이 선화증권 가액을 뭘 의미하죠? 물품 가액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환원 금액이 물품 가액과 다르거나 초과할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만 달러가 아니라 38,000달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A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B번 보시면 30 days from date of shipment value USD 38,000 선적일 기준 30일 결제 조건 38,000달러 상당. 자, 금액은 맞았는데 뭐가 틀리죠?
선적일 결정 기준인 그 선화증권 발행일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죠. 9월 1일이라고. 자, 이와 같이 선화증권 발행 일자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데이트 오브 쉬먼트, 즉 선적일이라는 그런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면 틀리게 되고요. 명확하게 선적일 결정 기준인 그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명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30 days from date of shipment가 아니라 30 days from 1st September 2016이라고 그 선화증권 일자, 즉 선적일 결정 기준인 그 선화증권 발행 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죠. 그래서 B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C 보시면 due 1st October 2016 value USD 38,000 2016년 10월 1일 만기 38,000달러 상당 맞는 내용이죠. 자, 그 환원 결제 조건이 30 days from date of shipment고 그 date of shipment 즉 선적일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10월 1일 만기가 되겠죠. 그래서 10번 맞는 내용이고요. 자, D번 보시면 30 days from below rating date 1st September 2016 value 38,000달러 맞는 내용이죠. 2016년 9월 1일 선화증권 발행일 기준 그 선적일 결정 기준인 그 선화증권 발행일인 2016년 9월 1일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BL 금액인 38,000달러로 맞죠. 그래서 맞는 내용은 C와 D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키워드 12, 무역결제, 신용장과 환원 파트입니다. 자, 먼저 169페이지 34번 보시면, 34번. 두 개의 지문이 나와 있고요. 하나는 그 요약 내용이겠죠. 그 앞에 지문에 대한. 그래서, 앞에 지문과 요약 내용이 일치할 수 있게 요약 그 내용의 그 밑줄신 부분에 들어가기 적합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질문 해석해 볼까요? 당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귀사가 발행한 2만 달러 금액의 어음에 대해 만기시 인수 지급할 것을 약정하오니 귀사 거래은행을 통해 내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사를 지급인으로, 즉 환원 지급인으로. 자, 환원 지급인은 누구죠? 환원 지급인은 수입상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서한을 작성한 당사는 바로 수입상이 되겠고요. 즉 서한 작성자. 그 귀사는 누가 귀사, 즉 그 환원을 발행한 주체죠. 누구죠? 수출상이죠. 즉 수익자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환원 발행을 그 승인하는 내용의 그 서한이 되겠고요. 자, 요약한 내용을 보시면 This letter is to authorize its recipient to draw direct money upon the 밑줄. 자, 밑줄 친 분이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될까요? 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환원, 즉 드래프트와 upon이나 on이라는 전치사 같이 쓸 경우에 이 upon, on 뒤에는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되죠? 환원 지급인이 나와야 되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upon 다음에는 바로 환원 지급인이 나와야 되죠. 자, 환원 지급인이 누구였죠? 당사죠, 당사. 즉 수입상. 다시 말해서 서한 작성자였죠. 그래서 답은 2번 서한 작성자, 라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은 171페이지 12, 13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Cite Negotiable Letter of Credit, 즉 일란불 매입 신용장에 의거해서 발행된
환화음에 대한 문제죠. 자, 지워진 지문은 그 환화음 양식이고요. 한번 보시면 먼저 어음으로 나와 있죠. 넘버 JR 246 그리고 발행일 발행지가 나와 있고 서울 코리아 April 15th 2016 그리고 금액 나와 있죠. for US 1275달러. 자, 내용 보시면 A as 30 days after sight on the first bill of exchange. 자, 여기서 as 30 days after sight는 일남 후 30일 결제 조건이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지금 만기를 표시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second or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가로 닫고 pay to be Citibank 서울 order. 자, pay to 다음에 나오는 건 누구죠? 수취인이죠, 수취인. 환원 대액은 수취인 되겠습니다. 자, 수취인은 누구죠? 그 최종적으로 환원 대금을 지급받는 자죠. 그래서 발행인이나 환원 발행 수출상이나 그 발행인이 지정한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신용장 방식의 경우 수취인은 누구죠? 매입은행이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이 지정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 방식에서는 수취인이 그 수출상이죠, 수출상. 다시 말해 신용장의 경우 그 환원이 수출상에 의해 은행으로 매입됐을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수취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시면, 자, 가로 열고 동일한 기한 및 일자의 제2 환원음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가로 닫고 본 제1 환원음에 대해 일남 후 30일 결제 조건으로 시리뱅크 서울 즉 수취인이죠. 또는 그 지시인에게 1275달러를 지급하시오. 자, 다음 문구 보시면 value received and charged the same to account of Donnell Corporation. 자, 환원상에서 to account of 다음엔 뭐가 나오죠? 최종 대금 결제인이 나오죠. 자, 최종 대금 결제인은 누구죠? 수입상이 되겠죠, 수입상. 그래서 이 문구는 대가 수취 및 지급 청구 문헌이죠. 다시 말해서 대가를 수취했고 그 어음 금액을 던일사, 대금 결제인이죠, 수입상. 의 계정에 청구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drawn under Citibank New York LC number 345 dated December 10th 2015. 자, 본 어음은 일자, 그 신용장 발행 일자 2015년 12월 10일 발행됐고 그 신용장 개설은행인 시티뱅크 뉴욕 지점의 신용장 번호 345에 의거 발행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 양식의 수치인 2 이하에 적힌 시티뱅크 뉴욕 USA는 환원 지급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한국 인더스트리 서울 코리아는 환원 발행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환원 지급인은 누구죠? 원칙적으로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 은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심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12번 가실까요? 12번 보시면 위 환원 내용 중에서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 A의 내용, 틀린 내용이죠. 자, A의 내용이 as 30 days after sight, 즉, 일남 후 30일 만기 조건의 환원이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뭐였죠? 이 환원이 될 때, 뭐에 의거해서 발행이 되었다고 했죠? 일남불 매입 신용장에 의해
이 환원이 발행되었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일람 매입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된 환원인데 기한부 환원이 되면 논리에 맞지 않죠. 그래서 A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B의 내용 맞는 내용이죠. 시티뱅크 서울은 수취인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3번 C 던일사가 바로 수입상이죠. 수입상 대금 결제인이 되고요. 자, 4번 D 발행인을 표시하는 내용이죠. 한국 인더스트리가 환원 발행인 즉 출상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시면 그 위에 제시된 그 환원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죠. 자, 1번 보시면 The seller will be paid as per the draft even though discrepant documents are presented. 그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제시된다 할지라도 매도인은 그 환원에 따라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틀린 내용이죠. 그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에 이 경우는 아주 큰 하자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그 환원 대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죠. 틀린 내용이고요. 자, 2번 보시면 The draft should be drawn on an issuing bank. 자, 아까 말씀드렸죠. 드래프트 환원과 전시사 온이 같이 쓰였을 경우 온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환원 지급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환원은 그 개설은행을 그 환원 지급인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3번 보시면 The seller can negotiate the LC amount by endorsing the draft. 그 매도인은 그 환원에 배서함으로써 LC의 금액을 매입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환원은 일람불 매입 신용장에 의거해서 발행이 됐고요. 4번 Done here is probably an applicant. applicant은 뭐죠?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죠. 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누구죠? 수입상이죠. 당연히 그 환원 그 대금 결제인인 던일은 수입상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13 무역결제 신용장 관련 선적 서류 및 서류 요건 파트입니다. 먼저 183페이지 59번 문제 항공운송 서류에 관한 내용이죠. 즉 항공화물 운송장에 관한 내용이죠. 그 내용으로 일치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 3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4번 보시면 신용장에서 원본 전통을 규정한 경우에 항공운송 서류는 그 원본 전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틀린 내용이죠. 자, 항공운송 서류, 즉 항공화물 운송장의 경우 신용장에서 원본 전통을 요구할지라도 그 항공화물 운송장 원본 중에 송화인용 원본 한 통만 제시하면 이 신용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죠. 자, 항공화물 운송장은 원본이 세 가지죠. 첫째가 항공화물 운송장 발행 항공사용, 그리고 수화인용, 그리고 송화인용 원본 세 가지 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항공화물 운송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원본 전통의 제시를 요구할지라도 이 세 통 전부가 아니라 이 세 통의 원본 중에 송화인용 원본 한 통만 제시하면 그 신용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4번은 그 원본 전통이 아니라 송화인용 원본 한 통만
제시되어야 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184페이지 67번 보시겠습니다. 67번 옳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죠. 자, 1번 신용장에서 인보이스를 요구하는 경우 프로포마 인보이스, 즉 견적 송장이죠. 견적 송장은 수리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자, 견적 송장이 뭐죠? 견적 송장. 견적 송장이라는 것은 일단은 선적 전에 작성이 되죠. 선적 전에 작성되는 그 송장으로서 수입상이 수입품의 가격 견적을 수출상에게 요청했을 때 이 견적서 대신 수출상이 작성해서 발행하는 송장이고요. 또 다른 목적은 수입상이 외화 배정을 받기 위해서 또는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출상에게 요구할 때 수출상이 작성해서 발행해주는 그런 송장이 되겠죠. 그래서 정식 송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수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선적 서류에 사용되는 송장은 어떤 송장일까요? 바로 선적 송장이죠. 선적 송장은 실제 선적을 완료한 후에 발행되는 그 송장이죠. 따라서 선적 송장은 실제 선적된 그 화물의 구체적인 명세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적 서류에 사용되는 송장은 바로 선적 송장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상업 송장, 즉 커머셜 인보이스는 이 선적 송장 중에 하나인 그 매매 송장, 즉 수출 송장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그 선적 송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매매 송장, 위탁 판매 송장, 위탁 매입 송장, 그리고 변동 송장. 이렇게 구분이 또 되죠. 그래서 1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AWB 항공화물 운송장이죠. AWB의 운임은 중량과 웨이트, 부피, 즉 볼륨 중에서 더 싼 요금이 적용된다. 틀렸죠. 항공화물 운임은 중량과 부피 중에 싼 운임이 아니라 비싼 운임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 14 무역금융제도 파트입니다. 먼저 181페이지 6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무역금융융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자, 무역금융융자가 뭐죠? 무역금융이라는 것은 수출 촉진을 위해서 직수출자, 즉 국내에서 직접 물품을 생산해서 곧바로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업체를 말하겠죠. 직수출자, 그리고 수출용 완제품 생산업자, 그리고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수출 물품 생산이나 수출 자체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해주는, 즉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죠. 자, 그런데 중개무역 방식에 의한 물품 수출의 경우에 이 무역금융융자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자, 중개무역이 뭐죠? 자, 국내 중개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이 수입한 물품을 전혀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다시 해외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 중개무역에 있어서 중개업자는 앞전에 말씀드린 무역금융융자 대상인 직수출자나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 생산업체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번 중개무역 방식에 의한 물품 수출은 이 무역금융지원제도 대상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189페이지 63번 보시겠습니다. 63번.
자,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 URD7로 파는 거죠.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즉, 청구 보증 통일 규칙을 말하죠. 자, 비서류적 조건이 뭔가요? 자, 비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준수나 이행을 요구하면서도 그 행위의 준수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는 명시하지 않은, 요구하지 않는 서류 조건을 바로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에서 무시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산임을 요구하면서도 이 원산지가 대한민국 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 명시하지 않는 조건을 바로 이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하죠. 자, 보기 보시면 1번 보증은행은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제시한 필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비서류적 조건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는 안 된다. 틀린 내용이죠. 자,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하죠.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비서류적 조건이라 할지라도 이 비서류적 조건의 내용이 수익자가 제시한 필요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상충되거나 반대될 경우는 신용장 사항의 데이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큰 하자가 되죠. 다시 말해서 비서류적 조건으로 코리아 오리진, 즉 대한민국 산임을 요구하면서도 수익자가 제시한 기타 필요 서류에는 차이나 오리진, 즉 중국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큰 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증은행은 비서류적 조건이라 할지라도 이 비서류적 조건에 기재된 내용과 기타 수익자가 제시한 그 필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상충되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